납품단가 연동제 관련해서 중기부 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계는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 연동제에 대한 법제화가 무산됐던 경험이 있어서 이번만큼은 제대로 법제화가 될지 여전히 안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장관님, 지난 6월 9일자 중앙일보 기사를 보니까 중소벤처기업부가 납품단가 연동제 정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의원실에서 정부 입법 내용을 물어봤더니 장관님이 얘기하신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마는 아직 내용 정리가 안 됐다고 합니다. 혹시 정부 입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지요? 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에 납품단가 연동제 실시가 반드시 시장에 정착돼야 된다라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2008년도에 법안이 계류된 이후 14년이 지나는 동안 시장에서 자율적인 그 상생의 제도가 정착되기를 바랬었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안과 같은 좀 강력한 그 메시지를 시장에 보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납품단가 연동제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의지도 있고 이번에 법제화가 어떻게든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연동 조건, 처벌 규정, 법률에 담지 않으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발의한 법안 중에 보면은 3% 이상, 10% 이내 등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네. 제가 중소기업계 확인해 보니까 반드시 3% 이상을 절실히 원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국회에서도 합리적인 수준을 검토하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법률로 최소한의 기준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 업계 요구사항입니다. 두 번째, 처벌 규정 관련해서 과태료 1억 원 이하도 있고 조정분의 2배 이하 등 여러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강력한 처벌 규정이 없으면 납품단가 연동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죠. 장관님, 연동 조건과 처벌 규정 어느 수준으로 법률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일단 연동 조건은 품목별로 굉장히 상이하지만 시장에서 말씀하시는 자동으로 작동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벌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상생협력법에 이미 처벌과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가 2008년도에 도입됐지만 그동안 15년 동안 조정협의 신청이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유명무실한 사례를 우리는 되풀이해서는 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중기부 장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본질의에서 이정섭 의원님 등 여러 의원님들께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이미 4차례 실시했지만은 지금의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서 중기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금융위원회 및 금융당국과 적극 소통할 것을 주문했고 또 장관님께서도 그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소통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협의할 부분은 협의하시되 중기부 소관 정책금융기관의 이러한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조치는 물론 금융위하고 협의도 필요하지만 중기부가 좀 더 선제적으로 중소기업의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서 조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 중진공이랑 소진공 같은 경우는 기재부랑 협의만 된다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어떤 정책적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기부가 그동안 또 지금도 취하고 있는 정책이 이렇게 비가 억수로 올 때 우산을 뺏는 정책이 아니라 우산을 씌워주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데 좀 더 산하기관의 이러한 선제적 금융 완화 조치를 서민금융제도를 강화한다면은 정말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요. 좀 더 적극적으로 또 기재위와 협의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소각이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의 걸림돌을 제거해주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작년에 아마 1조 7천억 정도 정책금융기관 부실채권을 중진공이나 이런 기관을 통해서 소각한 걸로 알고 있고 올해도 일정 금액 이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왜 이 부분이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일부 또 정책금융기관은 5% 수수료를 받고 캔코에 이를 매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캔코에 매각할 경우에는 또 이 악성 채권에 대해서 그 채권의 부담 주체인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이 10년 동안 주원구를 실하는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할 수가 없고 또한 재기에 커다란 걸림돌이 됩니다. 따라서 5%의 수수료, 운영수익 이 부분보다는 현재 중기부가 취하고 계시는 그런 정책금융기관의 좀 더 적극적인 부실채권 소각 이런 문제를 최근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의지는 어떠십니까? 네, 동의 드립니다. 계속 문제시되는 것을 더 키우는 것보다는 이 소각도 필요한데 그 이후에 재기에 관련된 부분들, 또 기회에 대한 부분들 함께 고민해야 된다라는 의원님 의견에 동의 드립니다. 최근에 금융위가 중기부 협의하셨겠지만은 소상공인을 위한 30조 원의 채무조정 계획을 발표했죠. 네. 아직 세부적인 사항은 공개된 바는 없습니다만은 일부 언론에서는 벌써 모랄 해저드 하면서 부정적인 언급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채무 조정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할 때 영세 기업에 대한 소상공인 부분이 충분히 포함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현장의 의견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